이어서 클래스 다이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에서는 학생의 집 주소를 모델링합니다. 17페이지 다이어그램. 이 다이어그램을 의미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와 어드레스 클래스가 한 개의 홈 어드레스 역할 이름 가지는 이렇게 해서 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스튜던트와 어드레스 클래스를 구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스튜던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에 system.out.println s, s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대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건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의 그 교과목을 모델링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스튜던트 클래스로 모델링하면 되겠습니다. 매 학기 3개에서 8개의 교과목 코스로 모델링하면 되겠습니다. 수강할 수 있다. 학생은 속성으로 아이디와 이름, 네임을 가진다. 자, 이것은 애트리뷰트로 나타내면 되겠죠. 교과목은 속성으로 연도, 학기, 시메스터 1, 2를 가진다는 뜻이겠습니다. 교과목명, 네임, 학점, 그레이드, ASD, F 이렇게 가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기 4 학생 홍길동은 2050학년도 1학기에 공학설계인문 데이터구조 C++를 2학기에 컴퓨터구조 이론 및 실습 컴퓨터 네트워크 자바를 각각 수강하였다. 자, 이거를 모델링 하고 보기 1에서 3까지를 모델링 하고 보기 4에 해당되는 자, 여기서 이제 홍길동 뭐 2050학년도 1학기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과목 모델링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앞에서 다중성 연관의 다중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매 학기 3개에서 8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에 의해 연결된 객체의 개수는 다중성 멀티플리시티로 모델링을 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1개를 의미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엔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배열이라든지 자바에 있는 컬렉션 클래스 사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보기 1에서 3은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튜던트 ID name to string 코스 ID name year semester. 자, 코스에 보면은 뭐 ID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는데 교과목명으로만 모델링 했을 때 동일한 이름 서로 다른 연도와 시메스터에서 동일한 이름 교과목이 또 서로 다른 그런 교과목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돌고 돌아서 같은 이름이더라도 다른 교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D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스튜던트는 3개에서 8개의 코스를 가질 수 있다를 이와 같이 다중성 써서 모델링 했습니다. 3.8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레인지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코스는 퍼블릭 클래스 코스 이와 같이 모델링 하면 되겠죠. 클래스 3개에서 8개의 코시스 역할을 하는 코스 역할을 하는 코스 객체를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이 요 연관은 private list course courses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요 역할 이름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역할 이름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다. 자, 따라서 역할 이름을 생각해낼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스턴스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역할 이름 인스턴스 변수로 바로 매핑되기 때문에 이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찾아내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현 단계까지 가서 변수 인스턴스 변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이 구현 단계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는 이 코시스라는 것이 변수로 사용된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분석 설계 단계에서 실제 구현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 단계에서는 구현할 때 어떻게 될지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분석 그 구현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그런데 국한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자바 코드로는 이렇게 바뀐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중성 여러 개의 객체를 가지는 이 다중성들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1대1 관계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자,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코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코스 C는 new course 한 다음에 student S는 new student C 또는 이렇게 해서 student S는 new student S는 set course 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set 코스보다는 add 코스에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클래스 다이그램을 플랜트 UML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코스 마찬가지로 ID, name, year, semester 전부 private 가시성 가집니다. 그리고 각각이 string, int 이와 같이 되어 있고 toString으로 이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student는 3개에서 8개의 코시스, 코스 역할을 하는 코스 클래스와 관련이 있다. 자,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보통 UML 다이그램에서는 이 화살표 연관 기준으로 위에 다중성, 밑에 역할 이름들을 이렇게 적게 되는데 플랜트 UML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역할 이름을 적는 부분에 백슬래시 n 하면은 뉴라인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다중성을 표현하고 백슬래시 n에서 줄을 바꾼 다음에 역할 이름을 적도록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편법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뭐 고가의 도구들, 오픈소스 도구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런 그 다중성과 역할 이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플랜트 UML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관 나타내는 부분 여기에는 대시 3개 썼습니다. 이 대시의 개수에 따라서 연관의 길이가 바뀌어진다. 그런 이야기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start UML, end UML, left to right direction. 이 지정하지 않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디렉션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클래스 다이그램, 또 다른 다이그램들 다 그리기 때문에 left to right direction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킨 바람 클래스 애트리뷰트 아이콘 사이즈 0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다음에 하이드 서클 하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되고, 이제 이 스킨 바람 클래스 애트리뷰트 아이콘 사이즈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퍼블리드 프라이빗이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입력한 이 값 플러스 마이너스 샵 뭐 틸드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기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UML에서의 표기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이콘을 보고 하는 것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강의에서는 이 가시성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이대로 바로 표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랜트 UML에서 이 스킨 바람 클래스 애트리뷰트 아이콘 사이즈 0으로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어디다 복사해 놓고 적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카피해 쓰면 되고, 뭐 시험 치고 이럴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질 거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에 대한 것보다는 요 사이에 있는
실제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플랜트 UML의 코드 위주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성은 이와 같이 범위 형태로 0땡땡1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죠. 그래서 자바는 이 경우에 이제 주로 널을 사용해서 0은 널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1 땡땡 별표하게 되면 원투맨이 한 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별표 그냥 적으면은 0 땡땡 별표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로 투맨이 0개 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콜론 2개를 써서 범위를 나타내는데 콤마를 써서 쉼표를 써서 이와 같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다중성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컬렉션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모아둔 것을 표현하는 오브젝트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오브젝트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면 되겠고 말 그대로 컬렉션 모아두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러한 그 클래스를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인터페이스가 set, list, deck, ma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리스트 많이 쓰고 맵,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맵들 많이 쓰는데 이것들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실제로 구현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링크드 리스트가 많이 쓰여지게 되고 이것들은 전부 java.util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맵은 해시맵, 트리맵, 링크드 해시맵 이런 것도 쓰여지는데 트리맵, 트리셋은 소팅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밸런스드 트리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 구조에서 밸런스드 트리, 균형 트리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 셋에다가 add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소팅이 값에 따라서 소팅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셋에서는 어떤 것들을 쓸 거냐, 리스트에서는 어떤 것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이죠. 자, 리스트에서도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는 특징이 다릅니다. 어떤 그 새로운 객체들을 이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add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링크드 리스트가 낫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이 add 할 때 특정 위치에 어떠한 위치에라도 컨스턴트 타임에 이 엘리먼트를 add 할 수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열 안에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 원소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뒤로 한 칸 밀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add 하는데 시간이 링크드 리스트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 대신 이렇게 쭉 리스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번지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값을 읽어오는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이 포인트를 따라서 가야 되죠. 링크를 따라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order of n의 그 problem 그 리스트의 사이즈가 n이라 그랬을 때 최대 n번, n-3번 가야 이 제일 끝에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죠. 물론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은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번지에 있는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는 속도가 링크드 리스트는 가변적인데 어레이 리스트는 바로 인덱스에서 바로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르고 반대로 add와 같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 구조를 달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데크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앞과 뒤에서 리스트의 앞과 뒤에서 인서트와 add하고 리무브가 가능하죠. 그래서 더블 엔디드 q 데크라고 합니다. 맵은 해시맵, 트리맵, 링크드 해시맵 구현되어 있는 것들에 따라서 이 구현한 클래스들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set, list, deck, map 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그것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
클래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구현하고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클래스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벡터도 많이 썼었는데 벡터, 해시 테이블, 그 다음에 맵에 있는 해시 테이블, 여기 보면은 해시맵, 트리맵 이런 것들, 해시 테이블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되어 있는 자료 구조로서 이런 기존의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이 맵, 해시맵 이런 것들보다 실행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벡터나 해시 테이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관의 특수한 관계로 집합과 합성이 있습니다. 집합은 aggregation, 합성은 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 뭐 composition 앞으로도 많이 들을 겁니다. 클래스와의 관계 이야기할 때. 자, 집합은 전체, 둘 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데 집합 같은 경우에는 whole part relationship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가 되겠고, 합성은 집합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관계는 만족시키는데 거기에 플러스 독점적 소유권, exclusive ownership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떤 클래스, 어떤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이 있을 때 그 엘리먼트를 객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예를 들어서 제거할 때 그 포함되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같이 제거해야 되면은 독점적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는 또는 그 사용하고 있는 객체가 제거될 때 관련되어 있는 객체 엘리먼트들이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독점적 소유권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한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네모의 스타일과 동그라미의 스타일이, 원의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속이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과 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테두리는 실선,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겠다, 그런 스타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스타일을 지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드는 원이라든지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은 전부 동일하게 이제 노란색 그 바탕을 가지면서 이 밖에 테두리들은 굵은 실선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원 객체를 하나 제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 객체를 제거했을 때 이 기존에 있던 다른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에 있는 그 바탕 색깔,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란색과 그 다음에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실선, 굵은 실선이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은 그것은 이 원에 대한 원에서 이 바탕 색상이라든지 이 테두리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 이런 것들이 색상이 바뀌고 이렇게 돼서 시각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경색과 그 다음에 테두리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타일이 독점적 소유권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독점적 소유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전체 부분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 특히 이런 그 딜리트 할 때 또는 그 객체를 생성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객체들을 어떻게 핸들링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뒤에서 또 그런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부분 관계는 연관이지만은 끝에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이아몬드로 표시합니다. 빈 다이아몬드. 합성은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형태로 이 다이아몬드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플랜트 UML을 써서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됩니다. 홀과 파트 관계가 있는데 홀과 파트가 홀에 해당되는 부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관은 이와 같이 대시 꺾어야 됩니다.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컴포지션의 형태는 검은색 다이아몬드를 이와 같이 텍스트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연관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소가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동의대학교 부산시 부산지구 음강로 176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우리 동의대학교 말고 또 다른 자, 이제 그 어드레스 주소를 모델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를 모델할 때 여러 줄의 주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러 줄로 집 주소 또는 학교 주소 사무실 주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set line 해서 n번째 줄에 line이 스트링으로 이제 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줄로 집 주소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set line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드레스를 여러 줄로 표현하는 것이 독점적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컴포지션 합성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합성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했을 때 여러 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벡터를 썼는데 뭐 이 코드 자체는 좀 예전 코드라서 그렇습니다. 뭐 리스트 사용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set line에서 int n string line 여러 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여러 개 받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0개 이상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벡터로 자료 구조 받아서 처리했고, 이철 라인즈 역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인스턴스 변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컴포지션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으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클론을 이와 같이 오버라이드 해줘서 이 어드레스 인스턴스를 클론 복제할 때 복제한 다음에 각각의 요 이치 라인을 다시 클론해서 여기다가 복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새로 이 어드레스를 클론 복제품을 만들어서 할 때 이 그 안에 들어있는 요 벡터에 해당 each lines 인스턴스 변수의 값들을 전부 새로 만들어서 해주겠다. 그래야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 인스턴스 있는 것을 클론할 때 이것을 갖다가 그냥 참조만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값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조만 한다 그러면은 딥 카피가 아니라 반대말 shallow SHALLOW 얕은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포인트만 공유하기 때문에 컴포지션 합성에 의한 독점적 소유권을 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클론을 오버라이드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클래스 임플리멘트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는 object.clone 메소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클론 메소드를 인보킹, 호출하게 되면은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고 하는 인스턴스에서 이 클론 메소드를 인보킹하면은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론이라는 메소드 쓰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이와 같이 임플리멘트 해줘야 됩니다. 임플리멘트 해줘야 되고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by convention 관리에 의해서 class that implement this interface should override should라고 있습니다. should override object의 클론 메소드를 override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 사례에서는 클론을 override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골뱅이 해서 override 대문자 O로 해서 시작하는 override annotation을 붙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뭐 annotation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 throws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throw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사하는 클론을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클론 메소드 클론 not supported exception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되고, 실제 이 클로너블 인터페이스 아까 봤지만은 그 안에 메소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이 클론을 오버라이드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표현할 때는 클로너블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클래스 클로너블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라고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이 지금 그 less than 두 개 붙어 있고 greater than 두 개 붙어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문자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길러메이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길러메이라고 하는 문자고, 이 타이핑 할 때는 그냥 less than 두 번 타이핑하고 greater than 두 번 타이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인터페이스라고 해주게 되고, 자, 이것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스테레오타입. 이 클래스, 보통 이제 우리는 그냥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가 어떤 특정한 또 다른 좀 더 특수한 의미를 지니게 될 때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기법이 이런 스테레오타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와 같이 클로너블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클래스와는 뭔가 좀 다른 거다. 뭐 그런 인터페이스라는 다른 거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setLine, and interline, in-out 그 디렉션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return type void. 자, 그리고 어드레스는 여러 줄로 되어 있죠. 별표 each lines. 자, 역할 이름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됐고, 어드레스는 스트링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데 독점적 소유권이 있어서 별표 에스터리스크 대시 화살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와 스트링의 합성 관계를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